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고비 신드롬, 비만과 당뇨, 탈모로 나타내봤습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서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에 불을 붙이면서 없어서 못 파는 위고비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간에는 또 비만 치료제는 부작용 때문에 매출에 제한적이었지만 싹센다가 나타나면서 첫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로 등장을 했고요. 이보다 효능을 더 높인 위고비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열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뇨와 또 비만 이렇게 계속해서 수요가 높은 치료제에 대해서 온갖 제약 바이오사들이 열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소비자들은 기존의 약과 효능이 동일한 바이오시밀러 일명 복제약에도 선호도가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제약 바이오사들은 인공지능까지 결합해서 AI 신약 개발에도 열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 것일지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 많은 투자자들 분들에게는 좀 애증의 단어로 좀 불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 정말 꿈을 먹고 산다는 말처럼 우리 시장의 주도주였다가 지금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이영훈 영업이사님과 자세하게 한번 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 전에 먼저 우리 시장 좀 긴급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지금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약간 좀 관망하는 이제 자세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참 지루하고 맞아요. 좀 짜증나는 장이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명확하게 왜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질 않는 그런 장이었는데 일단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들어와 가지고 내일이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선물 옵션 만기잖아요. 이때 이제 지금 9월물에 지금 누적 매도가 4조 원이 넘었었는데 그 물량을 좀 줄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오늘도 한 4,3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환매수하면서 이제 누적 잔고가 아마 3조 5천억 내외로 줄었을 겁니다. 이걸 줄이는 과정에서 보면은 현물 주식을 사고 선물도 사는 네. 어떻게 보면 상방에 베팅하는 모습이었는데 주가는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구조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게 거래소가 한 1,200억 정도 샀는데 그 중에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 목적 달성은 하게 되고 그런 구조의 어떤 흐름을 좀 유지했던 것 같고 이건 다분히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 매도세가 좀 기관 쪽에서도 많고 하니까 그걸 역이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런 데서 차익 실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눌려 있고 그런데 또 생각보다 주가는 또 아주 심하게 빠지지 않았던 게 보면 현대차라든지 롯데케미칼 뭐 이런 DL 이런 주식 이제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주식들은 또 반등을 주고 네.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명분 중에 하나는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나는데 그렇죠. 혹시나 모른다라고 하는데 CPI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올라가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코어 같은 경우가 작년 10월 달에 6.6%가 그 정점이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좀 계속 슬로우하게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어는 지금 뭐 이번에 발표나는 것도 작년보다는 높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달보다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렇죠. 104 정도 돼 있고 달러 지수가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다시 4.3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감은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PI 지수 중에 걱정하는 게 이제 유가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코어 CPI는 유가를 제외하고 난 그 나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이 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네네네.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CPI 지수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흐름이에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그 동안은 뭐 AI 관련해서 이제 엮이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상승하는 뭘까 의료기기 뭐 이쪽이 좀 많이 좀 가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약에 관련 이 제약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반기까지 좀 이 흐름이 좀 유지될 거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확스타그램에만 나와서 제약바이오를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한 2년 이상, 이제 올해가 지금 횟수로 3년째가 되고 있는데 네. 계속해가지고 안 좋았었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3년 연속으로 안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었고, 네네. 두 번째는 그렇게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빈집이었었다라는 거. 그런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그 소위 말해서 바이오 ETF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런칭을 했잖아요. 네. 뭐 타임폴리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올해 들어와 가지고 확 부각이 됐던 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AI 관련된 부분인데, 맞습니다. AI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트렌드 상황에서 그렇게 떨어져 있질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입지가 괜찮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오버슈팅을 해가는 어떤 그런 구조도 있고 그 기대감이 큰 거죠.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뭐 당뇨, 비만 이쪽이 전체적으로 물량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쪽을 주목하고 있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올해 글로벌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어게인, 비 어게인이라고 그래서 뇌, 브레인, 그 다음에 ADC, 표적 항암제, 네. 그 다음에 GLP-1, 당뇨, 비만, 네. AI, 내쉬는 저기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네네네. 이것도 뭐 저기 비만하고 관련돼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글로벌하게 다 핫해요.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네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좀 그동안 바이오 쪽에 돈이 좀 많이 안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많이 오르면서 사실 꿈을 먹고 사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많이 좀 몰리지 않았는데 AI가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면서 제약 바이오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거든요. 이 흐름도 계속 좀 이어져 가겠죠? 저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은 계속해가지고 아. 제약 바이오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현재 어떤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또 이런 것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좀 어떤 회사가 좀 이슈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비어게인, 바이오어게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국내로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 그렇군요. 이제 해외 쪽은 사실 뇌질환 치료제 관련된 게 레카네뱀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승인이 나가지고 네네.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는 아직 그게 확 돌고 있지는 않아요. 관련된 주식들이. 근데 사실 이제까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땐 그쪽도 보시긴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올 연말에 도나메맙이라고 해서 두 번째 치료제가 또 승인이 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뇌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역시 이제 움직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국내를 놓고 보면은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만 당뇨 치료제 쪽 이쪽이 뭐 싹센다라든지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이쪽이 워낙에 지금 워낙 난리 쇼티지가 났죠.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더욱 이제 재밌는 거는 당뇨 플러스 뭐 뇌질환 뭐 여기다 또 심혈관 쪽까지 예, 그렇다면서요. 뭐 만병통치약으로 이제 또 막 네네네. 부각이 되다 보니까 더 핫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오리지널 그 당뇨나 비만 치료제를 갖고 있는 데는 없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선을 시키는 주로 이제 말하자면은 기간을 늘리는 주사 제형이면은 그 맞는 거를 매일 맞는 게 아니라 2주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을 늘리는 롱액팅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핫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꽤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사실은 뭐 그걸 패치형으로만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저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라이센스 아웃 했던 거 도로 회수된 것을 가지고 직접 이제 치료제 개발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네네네. 등 꽤 많은 회사들이 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 없는 겁니까? 이쪽 관련해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네. 기술은 말 그대로 아까 이제 바이오 베타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롱액팅 주사를 맞는 기간을 늘려가지고
매일 맞아야 되는 걸 뭐 1주나 2주에 한 번씩 맞게끔 그런 기술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거를 지금 뭐 물질 이전 계약 같은 거 해가지고 임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쪽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당뇨병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일 이제 배에다가 주사바늘을 네네. 꽂아가면서 당뇨 치료제 뭐 이런 거를 좀 맞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한 번만 맞으면 한 달 동안 아무런 이제 뭐 주사를 매일 안 맞춰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제품을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을 예, 시켜 가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선택은 그 상대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매일 맞아도 그 약 자체에 대해서 니즈가 워낙에 큰 상황이기 아우 지금 때문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현재. 편의성을 더해주면 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술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원오브댐으로 선택을 받았거나 네.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하면서 그 기술을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미국에서는 다이어트 목적,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 약을 못 구한다라고까지 네네.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워낙 이 비만 치료제로서 이슈를 모아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시장이 커지면 거의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심근경색이랑 이런 쪽에도 영향을 주는 뇌 쪽에도 영향을 주는 만병통치약으로 비타민처럼 우리가 복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그 시기가? 올 수도 있죠. 원래 아, 이제 그래요? GLP-1이라고 하는 거는 놀랍네요. 그게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 모 기업에서는 그 뇌질환 치료제용으로 그거를 갖다 독점 사용권을 받아오기도 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실제 연구 논문을 보면은 그게 그 파킨슨병이었던가 거기에 효능이 있다라는 이제 그 외국 논문에 그 자료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그 약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른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회사 뭐 일라이 릴리랑 뭐 노보노, 뭐 삭센다, 위고 뭐 이런 회사들은 좀 계속 좀 지켜보고 우리가 우리나라도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종목들이 또 관련이 있는지 좀 계속 좀 찾아봐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좀 딜레마인데요. 예. 이제 분명히 2030년까지 그 외국 논문이나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비만이 될 거랍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러네요.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주를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딜레마는 말 그대로 관련주 그러니까 기술이 엮이든 뭐가 엮이는 거지 그걸 실제로 하는지 여부는 또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의 특성 중에 하나죠, 그게. 그게 사실 네. 가장 큰 딜레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주 제형 개발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맞는 거 개발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상대방에서 안 하면 그만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본인이 그 리스크를 안고 직접 가실 건지 여부는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쪽은 어쨌든 트렌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그 주식이 성공한다가 아니라 그런 흐름 그 비만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AI가 이렇게 올해 크게 섹터로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의 상승을 이끌 줄은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 쪽에도 이제 AI와 엮이면서 굉장히 좀 이슈로 몰아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AI와 제약과 바이오와 엮인다면 아무래도 좀 어떤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AI를 저절로 뭐 딥러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블 영화 보면은 이제 시키잖아요. 그 아이언맨이 막 자 내일까지 결과를 해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뭐 네네. 어떻게 보이게 해줘 뭐 이런 기술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것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엮일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AI 관련해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를 보면은 첫 번째는 그 판독 기능.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고 뭐라든 그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 네네.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기존의 어떤 데이터 러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판독 기능을 해 가지고 예후 증상을 체크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심정지가 오기 8시간 전에 어떤 증상이 보인다. 뭐 이제 그런 게 보이면 시그널을 줘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신기하네. 대처를 준비를 해 놓으면은 사망에 이를 확률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네. 예.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몸 안에 있는 종양이라든지 뭘 가지고 이게 암으로 발전할 것인지 이게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왜 이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핫하게 부각이 됐었냐면은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서 경쟁력이 우리가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사실 말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돈도 엄청나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하우가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는 많이 그렇죠. 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외국 기업들이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맞춰서 신약을 개발할 확률 자체가 낮은데 우리는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상장돼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3상까지 가는 것보다는 보통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하면 이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장악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그 데이터 러닝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합성 신약 내지는 그 신약 후보 물질들을 갖다가 추출을 해내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전임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가능성을 체크해 가지고 맞습니다. 후보 물질을 끄집어내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아시는 원격 진료 이런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이쪽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소아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원격 진료는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시장이 커지게 되면 관련된 회사들의 규모나 아니면 성장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생각만 해도 정말 재밌습니다. 즐겁고,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인재풀이 사실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별로 없어서 뭐 실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부족했는데, 그걸 이제 AI로 돌린다면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 제약바이오 어떻게 좀 투자에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잘못 걸리면은 예.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자신이 없거나 저거 없으시면 차라리 ETF를 하시라고 저는 권유해드리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종목에 대한 이제 고민은 사실은 정말 이쪽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네네. 잘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섣불리 종목하시라고 말씀 못해요. 네. 사실 저도 투자하기에 제일 까다로운 섹터가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웠고 어떤 기사를 믿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진짜 바이오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미래를 좀 선도하는 기술이 바이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이오를 계속해서 좀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졸탄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킹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저녁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